네, 국민의힘 조미경입니다. 정기석 이사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네. 저는 아직 4년째인데도 아직 적응 안 됩니다. 국회 분위기 힘듭니다. 아마 보고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필수의료 수가, 지역의료 수가, 국회 생기고 처음으로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질의했었습니다. 근데 종감 때 확실하게 뭐 수가 올리겠습니다 하고 장관님하고 우리 공단 이사장님하고 큰 소리 빡 쳤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냐?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담당자, 공단 담당자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이제 건정심이 그 위원회에서 잘 이렇게 의견 수렴이 안 됐다 그래요. 이 건정심이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25명 중에,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을 잘 알아야 특히 여당 정부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5명 중에 전부 수요자고 현장을 아는 사람 딱 6사람밖에 없어요. 교수 잘 모릅니다. 무슨 협회 뭐 의과대학 교수라고 뭐 교수하셨지만 현장 잘합니까? 그래서 이 건정심에 대한 보니까 이 임기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건정심 임기 있습니까? 저요? 예. 건정심 임기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네. 저도 많은 이 위원을 해봤는데요. 정부가 바뀌니까 국가가 기술위원도 했는데 정부 바뀌니까 제가 위원을 그만뒀습니다. 그 국가의 정책을,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려면, 추진하려면 위원회도 바꿔야 됩니다. 위원도. 그리고 현장에 6명밖에 없으면 20%, 21%, 나머지 70%가 넘게 다 현장을 몰라요. 이런 검정심에다가 만약에 작년에 지금 필수의료 수가 상승하고 했으면 이번 이런 의대 정원 이런 난리가 안 났죠. 그렇죠. 근데 제가 41개 의대의 학생들, 그냥 말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팩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811명 대상으로. 근데 여기 보면 어제 제가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필수의료 왜 지원 안 하냐? 한 50% 지원했어요. 근데 왜 하고 싶기는 한데 조건이 너무 안 좋다. 70%가 50%가 의료 수가 인상이 안 됐고 응급은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된다. 완화해야 된다. 죄도 없는데 시스템이 잘 못됐는데 어떻게 이게 응급은 지원하기 싫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4,000개의 의원, 병원, 한의, 한방병원, 의원이 4,000개가 폐업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데? 4,000명의 의사가 병원이 폐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거의 뭐 지원자 쭉 제가 본복지부 할 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또 반복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역으로 의료 불균형, 뭐 의료 사각지대 해서 지금 큰 이슈가 돼 있는데 4,000개의 병원이 폐업한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이슈가 국민적 이슈가 의대 정원 확대인데 아까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의사니까 현장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시니어 의사 지방에 보내고 정주 여건 주고 지역의료 가산점 주고 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는데요. 이게 지금 의료 수가 큰 소리 빵 쳤는데 그 수행을 안 하면 정말 참 이 국회에서 국감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반복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저희 지금 저 왕의 DNA 들어보셨죠? 예, 사무장 병원 1698개가 있다면서요. 아, 제가 상세히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 진짜 밀양 같은 경우는 159명이 사상자가 생기고, 근데 제가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게 공단에서 이 부당 이익금 1조 2260억을 겨우 7%밖에 이걸 징수를 못했다. 네. 못했던데 이거 어떻게 징수하실 겁니까? 1조 1100억이 남았던데 이런 거 빨리 국고로 환원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필리핀 도망간 그 친구도 뭐 하여튼 문제가 많은데, 예. 그 다음 달에 월급 줬더라고요. 작년에도 뭐 우리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사경 예산하고 조직이 어떻게 뭐 잘 이렇게 돼 갑니까? 법사 일소위에 지금 계류만 돼 있는 상태인데 예. 거기서 더 한 발짝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저도 계속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우리 간사님 계신다. 우리 두 간사님께서 해서 이 특사경 진짜 의료사고, 금융사고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특사경이 꼭 되도록 저희가 힘껏 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감 때 또 저희가 또 멘트 해야 되니까 자료 좀 보내주시고 네. 이번에는 책임감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참 처음 오셔가지고 한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필수료는 금년 들어서 작년에 말씀하신 거 이어서 상대 수가 조정하면서 필수료 쪽으로 꽤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도 예정으로는 공단에서 한 800억 내지 900억 정도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더 개발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여쭤보면 쓰실래요? 네. 건정심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국감 때 그렇게 두 번이나 종감 때도 분명히 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희 공직사회에서 늘 뭐 전문가가 많이 없을 수도 있으나 위원회에다가 모든 핑계나 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가 정책이 보건복지부도 그렇겠지만 4,000곳의 병원이 폐업을 하는데, 그 코로나도 탓도 있겠지만 이게 또 지역은 이게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행정이 제대로 되는가, 그 어떤 향후에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잘 좀 추진해야 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수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 우리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간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빨리빨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고령 사회가 되면서 돌봄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RFID 돌봄도 하지 않고 RFID 태그만 가지고 그냥 찍고는 부정 수급해가지고, 이 보세요. 노인센터가 복지사들과 짜고 요양급이 5억 가로채. 이게 빙산의 일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공단에 이 자료 좀 달라 하니까 뭐라고 답이 왔냐. 해당 시스템의 부당 사용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좀 이 답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그 RFID는 10년 전에 무선 인식 시스템이거든요. 요즘에 핸드폰도 2년 만에 바꾸고 포노사피언스 시대에 이거를 인식하는 거를 RFID는 너무 후집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 얼굴 이미지라든지 사진, 지문 이런 새로운 인식 시스템이 다 지금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RFID 시스템을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런 정말 이 부정 이런 돈이 줄줄 새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금 문제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좀 관리도 하고 시스템 개선도 하겠습니다. 예, 그 진짜 꼭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부분 예. 사실 전 부처에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830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구공단도 있지. 근데 21대 들어와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정보보호팀도 없더라고. 전산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6번째로 그 우리나라 부처가 문제예요. 진짜 완전 해킹도 너무 많이 당하고 하루에 50만 건씩 해킹 당합니다. 정말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공단에서는 정말 선도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돌봄 인력인데요. 뭐 우리 욕창 제가 첫날 엄청 간곡하게 호소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간병비가 뭐 진짜 그 돌봄 인력이 간병인, 그다음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돌봄 인력이 이래 전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환자들은 특히 노인층들은 이런 간병인 돌봄 인력에 의존합니다. 특히 뭐 가족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간병인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질 않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조선족이 70%더라고요. 근데 다음 보면 이게 간병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기준도 없고 이 부분 우리 보건복지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이걸 제도권 내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장농 요양보호사도 240만이라는데 장농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 교육이라든가 이거를 체계화 해가지고 보십시오. 기준급이 시급에 비해서 원래 24시간으로 나누면 간병인 낮습니다만 실제 월급은 간병인 월급제 한다고 또 뭐 세미나도 가니까 싸우고 난리예요.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이 돌봄 인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공단하고 심평원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뭐가 심도 있는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게 그 돌봄 인력에 대한 이런 그 자격증이라든가 유지 관리 하나 통합적인 그런 관리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회에서 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간병인의 돌봄 인력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직역 간에 갈등이 심하고 늘 큰 소리가 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우리 뭐 장기요양센터라든가 또 지금 시스템도 굉장히 또 갈등이 많습니다. 재가라든지 시설이 장기요양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한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이 인력에 대한 것도 이 수급 인건비에 대한 것도 좀 체계를 잡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나름 한번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그 종감 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나 좀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좀
부탁드리고 이 요양은 장기 요양은 지금 시행한 지 15년 밖에 안 됐습니다. 건강보험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이때가 정말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진입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가 갈수록 그 기회는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그런 부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시스템을 더 이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문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무 교육도 되지 않고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생 상태나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복지부와 여러 기관들이 계속 해나가야 될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